기필코 1시간 정도로 목표로 해가지고 10시 전에 끝냅시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엠버 간단 소개했었는데 우리 2014 올해의 테크놀로지로 선정됐다라는 거, 그리고 백본하고 앵글러하고 비교된 거, 대충 다 아시겠지만 백본은 이렇게 나이프랑 스푼이랑 포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그 엠버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잘 쓰게 되면 못할 게 없다, 그런 얘기고, 이제 앵글러 같은 경우는 스포크라고 해서 한 번에 풀면서 찍을 수도 있는데 조금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소스의 양도 많고 이제 남이 짜는 소스 보기도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 외에 장단은 서로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은 엠버는 네이밍 컨벤션하고 컨피그레이션 요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량이 적어지고 내가 코딩해야 될 양이, 그리고 이제 생산성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드웹은 이렇게 요청했을 때 풀 웹페이지를 리턴해주는 방식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청이 있을 때 제이슨 데이터만 갖고 오는 거. 실제로 웹 2.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에이작스로 사이트를 만들어도 일부를 가져와다가 일부를 페이지를 변경을 하지만 결국 페이지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에서 게시판을 갖다거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차피 풀 페이지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싱글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지는 한 번에 내려받아줘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형태로, JS 형태로 로컬에 이제 캐시도 될 수 있고, 아무튼 프로그램 부분은 한 번에 다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로딩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이제 실제 사용성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했었고, 지금 엠버가 이제 핸들바를 지금 템플릿 엔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HTML 바로 바뀌면 그리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쪽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데이터 쪽, 컨트롤러는 데이터와 뷰, 요거를 이제 컨트롤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라우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 한 뭉태기가 있고, 게시판에 한 뭉태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메인 페이지와 게시판,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에서 최신 글들을 갖다가 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최신 댓글을 가져온다거나 이랬을 때, 그 게시판 쪽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최신 글만 소팅해서 그냥 세 개를 보여준다거나 갖고 와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처리들이 가능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예전도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는 방식은 그거죠. 최신 글 3개를 서버가 리턴해주고 그걸 이제 화면에다가 HTML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짓거리는 안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로컬 내에서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로직까지,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서버랑 통신을 하겠죠, 데이터를 가지러. 그래서 서버의 통신은 이제 엠버 같은 경우는 엠버 데이터 부분, 모델 부분이 하게 되고, 서버에서 한 번 내려온 데이터는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로컬 스토리지에 캐치 된다.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네이밍 컨벤션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포스트가 있고, 이제 게시판 리스트, 그 다음 포스트, 게시판이 있다, 게시글이 있다고 했을 때, 리스트는 이렇게 컨트롤러, 라우터, 그 다음에 템플릿은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링크죠. 이걸 갖게 돼요. 그럼 게시글은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컨트롤러, 포스트 라우터예요. 그럼 화면상에 뷰단, 템플릿 단에서 내가 포스트 하게 되면 게시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에 뭘 갖고 와라 그러면은 포스트에 데이터에 관련된 걸 갖고 와라 그러면은, 데이터는 이제 라우터와 컨트롤러 다 갖고 올 수 있지만 직접적인 통로는 라우터고요. 근데 템플릿하고 라우터하고 직접 연결은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템플릿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개념은 이제 라우터는 모델하고 연결되어 있고, 컨트롤러는 라우터와 템플릿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뷰와 실제로 라우터의 중간이 컨트롤러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그러면 이제 포스트 게시판 리스트가 되는 거고, 포스트 하면 글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찾냐? 이제 멤버가 스스로 찾아준다는 거죠. 일일이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그래서 이 라우트에 있는 로직이라든지 포스트 컨트롤러에 있는 로직들을 뷰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가져오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딴 짓을 안 해도, 템플릿에서 뭔 짓을 안 해도. 그래서 디폴트로 생성되는 게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앞에 이 APP라고 하는 건 네임스페이스예요. 우리가 그 엠버는 제일 상단에 뭐가 있냐면 엠버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엠버.application 그 클래스의 라우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애플리케이션을 대표하는 제일 바깥쪽 인덱스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는 거고, 실제 인덱스는 app.application index 라우트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대표적인 라우터는 애플리케이션의 대표 라우터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라우터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다 그러면 포스트 컨트롤러가 있지만 포스트 인덱스 컨트롤러가 지가 만들어준 게 있어요. 엠버가 만들어준 게. 포스트 인덱스 라우터가 또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면상에서 변경되는 부분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제일 상단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메인 뭐 게시판을 이동을 하거나 뭘 짓거리를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얘는 제일 상단에 존재하는 루트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봤을 때 제일 루트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삭제되면 밑에 있는 모든 게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대표하는 제일 상단에 루트 엘리먼트가 루트 오브젝트가 애플리케이션이다. 아마 아시면 되고, 그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모든 걸 포스트든 포스트가 됐건 다 이렇게 총괄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은 주로 변하지 않는 것들 뭐가 있죠? 뭐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 바라든지 뭐 푸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게 비어 있으면 되고. 이 정도로 하고 지난주에 샘플을 하나 간단하게 엠버 맛보기를 했었는데, 네, 샘플이죠. 네. 이거였는데 우리가 했던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냥 스토리지를 안 쓰고 그냥 순수하게 봅시다. 라우터 개념은 포스트라고 하는 거가 있고, 포스트 이 라우터 맵이 아까 말한 라우터들 모든 얘들이 다 라우터예요. 라우터 밑에 또 다른 라우터를 갖는 놈은 리소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포스트 안에는 포스트가 있다. 게시판 리스트 안에는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게시글은 게시판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에서 뭐 첫 페이지 10개를 읽어왔다 그러면은 10개의 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는. 이해되죠? 데이터의 구조도 똑같아요. 맵의 최상단은 리소스예요. 이 맵? 네, 그러니까 이 라우터의 최상단 리소스고 그 아, 밑에부터는 라우터. 네. 이게 사실은 여기 앱이라는 게 있는데,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window.app equal ember.application create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create하고 extend 했었죠. create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고 extend는 상속 개념이다 했었고, 윈도우 전역 변수로 app를 잡아준 거예요. 이거는 뭐 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abb 잡아도 되고 뭐 뭐로 잡아도 되고, 이거 애플리케이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될 거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app라는 거는 엠버의 애플리케이션 최상단. 그러니까 요게 크리에이트 돼야지 그 다음 밑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들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밑에다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예, 어댑터는 데이터 또는 서버랑의 통신.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막 데이터를 뒤지고 볶고 세이브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삭제도 하고 하지만 실제 서버에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관할해주는 이 어댑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는 픽스처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엠버에는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어댑터가 있는데, 픽스처 어댑터가 있고, 로컬 스토리지 어댑터가 있고, 레스트 어댑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픽스처는 그냥 고정된 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변하지 않는 코드성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때, 보여주거나 했을 때.
뭐 제이슨 형태로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 아답터, 오늘은 로컬 스토리지 아답터를 써서 이제 나의 할 일을 관리하게 할 건데, 그 부분은 로컬 스토리지,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를 쓰게 되는 거고요. 레스트 아답터는 말 그대로 레스트풀한, 예, 서버랑의 레스트 방식의 통신을 AJAX죠, 속입니다. AJAX로 서버랑 통신이 되는 그런 구조의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만들었어요. 이 앱에 이제 제일 상단에 뭐가 있죠? 앱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앱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라우터예요. 이제 컨테이너 개념이 있는데, 앱은 컨테이너를 하나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에는 라우터와 컨트롤러와 뷰, 템플릿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 안에 첫 번째로 정의하는 것들이 라우터예요. 왜? 아까 말했죠. 게시판, 뭐 메인 페이지, 게시판하고 뭐 Q&A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페이지들, 이제 하나의 작은 앱들, 앱 속의 작은 애플리케이션들. 그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은 뭐만 할 수 있냐면 라우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와 컨트롤러는, 그러니까 게시판의 컨트롤러와 Q&A의 컨트롤러는 서로 접근이 안 돼요. 라우터를 통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라우터들이 이렇게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디든 접근할 수가 있죠. 애플리케이션은 라우터를 접근하고 라우터는 컨트롤러, 뷰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리 형태로 오브젝트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엠버가 내부에서.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라우터의 첫 번째 맵, 이 맵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알아야 되는 라우터들을 매핑하고, 키밸류인 거죠. 어떤 키냐? 앞에 게 키고요. 뒤에 게 밸류인데, 이 키는 링크 이름이에요. 그럼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샘플의 링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HTML 상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뭐 지금 이거는 안 쓰죠. 안 쓰고 about 같은 거를 보면 about은 link to 해가지고 about이에요. 이거는 샵/about이에요. 그냥 썼을 때. 우리가 어댑터나 이런 거에 설정을 바꾸게 되면 그냥 샵을 안 쓰고도 할 수가 있어요. URL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일단 기본 검색은 되겠죠. 신디케이션은 뭐 별도 얘기고. 구글은 근데 샵이 붙어도 지금 돼요. 아무튼 SEO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about, 포스트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포스트는 못 가요. 왜? 이게 트리 형태니까, 그죠? 그럼 애플리케이션 처음 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애플리케이션 레벨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데이터 템플릿 네임. 이게 템플릿을 말하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건 애플리케이션 인덱스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bout이라고 하는 건 about 템플릿이죠. about 템플릿은 뭐랑 연결되어 있죠? about controller, about view, about router. 그죠? 이렇게 네 개가 항상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말 그대로 HTML 영역이고, 엠버는 핸들바를 쓰기 때문에 핸들바 부분을 쓰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bout이라는 거를 뭐 라우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리소스라고 했지만 이 하단에 또 나중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산 거고요. 여기서 라우터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라우트는 하나만 되고, 네. 리소스는 하단에 뎁스로 되고. 그렇죠. 리소스는 하단에 뭐 또 다른 리소스나 라우터를 가질 수 있고, 라우트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 끝났다. 예. 트리의 끝을 알리는 거예요. 맵에다가. 사실 맵 키밸류상이 아니고 트리 형태라고 이해하시기도 같고. 그래서 이 about이라고 하는 요걸 찾아요. 템플릿의 첫 번째 about. 그 다음에 포스트 찾을 수 있겠죠. 원뎁스니까. 첫 번째 뎁스니까 포스트. 근데 그 포스트는 못 찾아요. 투뎁스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포스트를 통해서 포스트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가 리소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라우터 자리를 리소스라고 써도 되잖아요. 리소스라고 쓰게 되면 포스트의 포스트인데, 네이밍 규칙은 포스트인데 여기서 바로 그냥 포스트라고 네임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실제로 포스트 부분만 보면 포스트 처음에 포스트 라우터가 있겠죠. 포스트
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겠죠. 하나의 웹사이트에 AP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BBB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CCC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엠버의 장점이 엠버가 놀라운 점이 라우터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라우터가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상에도 이 통로가 돼요. 라우터의 위력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앱이랑 앱이 그렇죠. 그렇게도 통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하나가 모든 이 사이트, 이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우터의 맵이.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겠죠. 아, 어바웃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포스트라는 페이지가 있고 포스트 밑에는 포스트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보면 왜 HTML이 좀 직관적이니까 보면 이렇게 하나의 HTML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고 뭐 포스트 리스트가 나오죠. each, 예, 핸들바 구문 each, if, link to, 뭐 bind attr, bind attribute 뭐 요 정도 갖고 있어요. 그냥 구문은. 예, 핸들바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한 페이지짜리니까 한 페이지도 안 되니까. 단지 여기 중요한 건 아웃룻이라는 뷰가 있어요. 이렇게 중괄호 두 개로 싼 거는 예, 뷰예요, 뷰. 뷰라고 하는 거는 템플릿 내에서 하나의 태그 아니면 태그의 집합을 묶어가지고 하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이제 인풋 박스를 만드는데 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 인풋 두 개짜리 뭐 하나를 만든다. 이거는 뷰로 만들어도 되고요. 컴포넌트라고 해서 나중에 컴포넌트로 만들어도 돼요. 컴포넌트는 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고 뷰는 조그만 것들 단위로 만들 수 있어요. 재사용성이 되게 좋죠. 모듈을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웃렛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냐면 이 하단을 찍어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뭐가 찍히냐면 포스트에 포스트가 찍힐 수 있어요. 포스트 하단에 있는 놈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에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 지금 포스트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where 돼 있죠? 네. 이 부분이 요 아웃렛 자리예요. 아웃렛 자리에 왜 포스트가 나왔을까요? 포스트 밑에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의 자리는 뭐냐면 라우터 맵에서 포스트의 자리는 이거였죠? 패스가 딱 그대로예요. 패스가 요거고 이렇게 속에 있는데 라우터 이렇게 경우에는 요거를 붙여서 이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패스가. 그럼 슬래시 포스트 슬래시 땡땡은 이거 다이나믹 세그먼트죠? 네. 요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라는 요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는데 이 포스트 언더바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변수처럼 되는 거예요. 아, 네. 요거를 나중에 사람처럼. 커리 파라미터 같은 건데 이제 사실 파라미터가 아니고 패스의 한 영역이죠. 패스 파람, 그렇지. 패스 파람을 다이나믹 세그먼트로 한 거예요. 그 보면은 요 이제 포스트에서 포스트 갈 때 보면 포스트 라우트죠. 여기 보면 파람스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콜론 있었죠, 콜론. 라우터의 콜론 자리가 이 콜론의 부분이 파람스예요. 그래서 파람스는 이 뒤에 놈을 여러 개 갖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파람스.post id. 포스트 아이디는 내가 선언한 적도 없는데 이 변수는 포스트 아이디. 얘가 이제 속에서 제이슨을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파람스라는 오브젝트 이름으로 제이슨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이 포스트의 라우터는 포스트 컨트롤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들 간의 연관관계를 지어주지 않아도 앵글로는 다 연관관계를 지어주고 패스 지정해주고 막 해서 막 한참이 지정한 코드가 이렇게 쌓이지만 이거 또 편집해야 되는데 앵글로 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그 네이밍 컨벤션만 가지고 운영을 엠버가 해준다는 거죠. 이런 이제 라우터 컨트롤러의 연관관계뿐만 아니라 데이터 연관관계. 우리 데이터를 그냥 get에다가 쓰는 거예요. this.store.find에서 쓰고 save해서 저장해요. 그냥 우리가 뭐 제이슨 뭐 AJAX로 뭐 서버에다가 포스트를 날리거나 뭐 이 지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라우트를 찾고 포스트 라우트는 누굴 찾겠어요? 포스트 컨트롤러를 찾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라우터에는 기본 펑션들이 있어요. 모델이 뭐냐면 데이터, 실제 모델하고의 연결 통로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는 밑에 이렇게 그냥 제이슨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를 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은. 그래서 이 모델을 호출하게 되면 데이터를 그냥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컨트롤러에서는 this.get 모델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셋업 컨트롤러가 있고요. 많아요. 애프터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모델 이전에는 비포 모델도 있고. 그래서 비포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를 최초에 로딩할 때 라우터가 최초로 앞장서서 있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비포 모델을 먼저 실행시켜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딴 데로 보낼까? 뭐 이런 거. 굳이 데이터 가져갈 필요 없잖아. 예. 물론 권한 체크는 서버에서 또 하겠지만 비포 모델에서 뭐 로그인 체크를 한다든지 페이지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면 되고, 통과됐을 때 이제 모델 데이터를 갖고 와라.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이슨을 리턴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우리가 수천을 거의 안 쓰니까 디스.스토어는 이 라우터가 갖고 있는 스토어죠. 이 스토어는 라우터는 스토어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 모델이랑. 그러니까 스토어에 find 해가지고 모델명,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이다 그러면 보드, 뭐 폴더, 보드, 뭐 PBS, 포스트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죠. 이걸 리턴하면은 이 dis.store, 이 스토어가 서버에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럼 어디 서버 URL도 모르는데 어디를 갈까? 어디다 정해주면 될까요? 여기 우리 아까 아답터 만들었죠. REST 아답터에는 기본적으로 URL, 네임스페이스 이런 게 붙어요. 빌드 URL 뭐 이런 펑션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세팅해 줌으로써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URL 한번 보여드릴까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제 계층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어댑터는 ds.rest 어댑터죠. rest 어댑터.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이 부분 지금 베리.js는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쓰는 JS인데 이 JS 말고 여기서는 보면은 이거는 서브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JS를 상속 받아 있고 상위에 이제 실행을 했겠죠. 이 부분을 실행을 했고 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이 아니고 정의하는 거죠. 익스텐드니까 크리에이트가 아니고 리오픈 해가지고 리오픈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클래스에 내가 멤버 변수나 아니면 펑션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HCRM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호스트는 이 호스트를 쓰고 네임스페이스는 이 프로젝트라는 걸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는 HCRM이죠.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냐면 호스트가 뭐 HTTP 도메인에 따따따닷컴 뭐에 서블릿에 베리, 제가 서블릿으로 이 베리라는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토콜은 뭐가 되냐면 뒤에 이제 엠버 데이터 나오겠지만 처음에 이제 갖고 오는 건 게시고 어쨌든 그다음에 저장하는 거는 이제 생성하는 거는 포스트, 수정하는 거는 put, 삭제하는 건 delete, HTTP에 그 메소드들을 구분해서 제가 보내줘요. 엠버 아답터가, 레스트 아답터가. 그러면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그 메소드로 판단하는 거죠. 메소드로 봤는데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날아가냐면 네임스페이스가 처음에 붙어요. 호스트는 붙었죠, 도메인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소는 호스트 플러스 해가지고 뒤에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붙어요. 네임스페이스가 HCRM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까 요거 주소에 슬래시 HCRM 슬래시 그 다음에 뭐가 붙느냐, 내 모델 지금 게시판을 수정하고 있다가 폴더 슬래시 1 이러면은 1번 폴더예요. 폴더스의 1 이렇게 날아가죠. 똑같아요. 라우터 개념은. 그래서 그럼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 뭐 삭제하려는 게 뭐냐 했을 때 폴더스 1이면 1번 폴더에 1번 폴더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 있는데, 액션에는 기본적으로 뭐 온에라, 온로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에라 같은 경우 에러가 났을 때 지가 실행해 주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에 온로딩은 페이지 전환이 일어날 때 그 효과 주는 뭐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정도로 복습을 하고, 오늘 실제로 할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실제로 한 30분 정도 잡았는데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냐면, 다 지워버렸구나 내가. 일단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오늘 할 건 이제 투두라는 요 폴더가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차초 index.html 처음 우리가 URL 콜 했을 때 열리는 거, 이 부분을 할 거고, 일단 이 페이지 구성을 보면 처음에 뭐 HTML5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우리 CSS고, 그 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jQuery, 그 다음에 리스펀드, 부트스트랩, 이건 부트스트랩 관련된 거고, 엠버가 필요한 건 핸들바가 필요하죠. 템플 엔진. 그 다음에 엠버 자기 게 필요하고, 엠버 데이터 이제 쓸 거고, 오늘 엠버 데이터는 오늘 안 쓰겠지만 로컬 스토리지 어댑터 이건 쓸 거예요. 요거랑 엠버 데이터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 어댑터는 브라우저에 있는 로컬 DB 그걸 쓰게 해준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이제 애플리케이션 JS, 라우터, 모델, 투두, 모델 뭐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지우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생으로. 어플리케이션 JS는 놔둘게요. 어플리케이션하고 라우터는 라우터 맵을 정해야 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는 일단 이 정도만 놔뒀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애플리케이션이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고, 애플리케이션의 템플릿은 아까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 HTML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게 네빗바예요. 네빗바가 될 거고, 이 아웃렛 자리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포스트를 부르면 포스트 템플릿이 나올 거고, 우리는 오늘은 태스크스 투두를 할 거기 때문에 할 일들, 얼마만큼 뭐 완성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 밑에 있는 그 링크들의 영역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더 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만 했을 때도 열려야 돼요. 근데 지금 화면이 안 열리는 이유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정의를 안 했죠. 잘 됐다. 애플리케이션 템플릿만 있다고 해서 템플릿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게 하는 제일 앞단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라우터가 있고, 애플리케이션 라우터가 있겠죠? 애플리케이션 라우터는 어디다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라우터 맵에 정의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윈도우 전역 변수로 잡을 거예요. 혹시 오타나면 알려주세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무조건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뭐, 거의 항상 쓰는 게 있어요. 로그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로그가 뭔가 트랜지션 될 때 내가 로그를 남겨줘요. 이건 뭐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애플리케이션 어댑터는 엠버
DS 데이터 스토리지 점 로컬 이걸 쓸 거예요. 로컬 스토리지 어댑터를 쓰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엠버를 로딩했잖아요. 네, 엠버가 지금 엠버 JS가 로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뜨죠. 엠버.록 LS 어댑터. 야, 스펠링이 헷갈려가지고. 네. 로컬 스토리지는 이제 DB명을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러죠. 다 써봤을 거고, 이름을 우리가 투두라고 합시다. 투두라는 DB를 하나 만들었어요. 브라우저에 있는 DB에다가. 자, 여기까지는 다 됐죠. 자, application.js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라우터는 일단 정해보고, 아직 하지 맙시다. 애플리케이션만 지금 만든 상태예요. 자, 에러 뜨죠? 자, 어바웃이 없다고 떠요. 어바웃이 왜 없다고 뜨냐면, 어바웃 쓰고 있겠죠, 이렇게. 인덱스라는 건 애플리케이션 인덱스예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가, 엠버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오브젝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덱스를 쓸 거예요. 실제 쓸 건데, 지금 에러가 나서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어바웃이라는 걸 또 써야 되는데, 어바웃은 라우터가 없다. 이게 메시지를 지금 보인 거죠. 링크 투 라우트 어바웃. 우리가 링크 투로 걸었죠, 여기. 링크 투 어바웃 라우트 했는데, 템플릿은 정의되어 있지만 라우터가 없어요. 라우터가 있어야 연결할 수 있다. 템플릿과 템플릿은 바로 직접 연결이 안 돼요. 뭐든지 라우터를 통해야 돼요. 우리 만들어 봅시다. 앱, 지금 우리가 정의한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 앱.라우터에다가 랩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틀이 잡혀 있고요. 나중에 이걸 툴을 하나 만들어요. 어쨌든 this.resource 라우터를 해보자. about은 더 이상 뭐 밑에 내려갈 게 없으니까 뭐 about 패스는 이거 웹은 URL이라고 엠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같이 엠버를 만든 여기다 같이가 지금 우리가 로컬 호스트의 뭐 튜토리얼 투두 이게 사실은 URL이 웹인 거죠. 그럼 그 뒤에다가 뭘 어떻게 붙이겠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index.html 경로예요. about이라고 그냥 쓸게요. 이 이름과 이 이름은 일치해야 돼요. 그럼 이걸 만나게 되면 브라우저가 엠버는 얘를 찾습니다. 그럼 얘를 찾으면 얘는 어떻게 찾아졌을까요? HTML에서는 링크 투 어바웃 했으면 어바웃이라는 슬래시 어바웃이 보인다고 그랬죠? 슬래시 어바웃은 여기 있죠. 그럼 이걸 보고 얘를 찾아요. 그럼 어바웃 라우터, 어바웃 컨트롤러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제 없이 한번 해봅시다. 열렸어요. 우리는 어바웃 라우터, 어바웃 컨트롤러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열렸죠. 왜 열릴까요? 엠버 익스텐션 이거는 다 까시면 되고. 지금 현재 브라우저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아까 크리에이트 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인덱스만 되어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의 인덱스예요. 이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인덱스입니다, 사실은. 지금 애플리케이션 아무것도 없는 게 애플리케이션이고 데이터 테이블 네임이 없는 거. 그다음에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건 애플리케이션의 인덱스죠. 애플리케이션 인덱스를 무조건 만들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갖고 있는 이 아웃렛 자리에 인덱스를 항상 뿌려줘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부분 없죠. 대신에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인덱스 부분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왜 변동이 되느냐? 이 아웃렛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죠? 네. 중요합니다. 아웃렛 자리에 이 인덱스는 들어갔어요. 그럼 모든 게 인덱스를 하나씩 갖는다 그랬는데, 나한테서 내가 포스트를 갔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게시판에서 뭐 게시 상세 보기를 갔다거나 뭘 이렇게 갔을 때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기들. 그런 부분을 인덱스로 해놔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포스트 밑에 포스트가 있는데 포스트에서 포스트를 가게 되면 포스트의 템플릿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해야 된다. 리스트 화면이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상세 화면만 바로 보여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리스트 뿌리는 템플릿 부분을 포스트 인덱스 템플릿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포스트 인덱스하고 잡았으면 내가 포스트로 갔을 때 네, 칠판에서 쓰면 더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될 거고 이렇게 돼서 디폴트로는 무조건 인덱스를 부른다. 자기의 인덱스, 나의 인덱스. 얘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나. 똑같이 써도 돼요.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애플리케이션 생략이 가능해요. 네. 써나 안 쓰나 어차피 똑같아요.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약속이 돼 있죠. 네이밍 컨벤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써놓고 갑시다. 안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드디어 어바웃을 열 수가 있네요. 어바웃 열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까 보면은 인덱스 없어졌죠. 메모리에서 지워버렸어요. 그죠? 템플릿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HTML 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화면상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돔, 애플리케이션 템플릿과 지금 내가 열은 어바웃, 이 어바웃의 템플릿이 와 있다. 그럼 라우터는 뭐 있을까요? 라우터에는 로딩, 에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디폴트로 엠버가 해준다는 거 했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에러 라우터가 구동이 되고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오브젝트 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딩, 페이지 전환 시 어떤 로딩이 일어날 때는 로딩 라우터.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뱅 도는 느낌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걸? 프리로더를 쓰게 되면 로딩 컨트롤러, 로딩 라우터 요 부분에다가 로딩 템플릿에다가 그죠? 샵 로딩 해가지고 그죠? 그 부분을 딱 해놓으면 로딩 되는 사이에는 이 HTML이 구동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인덱스. 인덱스하고 인덱스 라우터, 인덱스 컨트롤러. 아까 템플릿은 버렸지만 메모리에서. 그죠? 인덱스는 살아있네요. 한 번 만든 오브젝트는 GC가 돌 때까지는 GC가 언제 어떻게 도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겨놔요. 템플릿, HTML 돈 부분은 자꾸 갖고 있으면 브라우저 무거워지니까 버리고 오브젝트 부분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실행할 때 빨리 실행되겠죠. 자, about 지금 about 라우터, about 컨트롤러. 우리 about 라우터, about 컨트롤러 하나도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든 적 없죠. 근데 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엠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굳이 라우터나 컨트롤러에서 할 게 없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라우터를 만들 필요가 없죠.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리소스라고 이걸 바꿔볼까요? 지금 라우터라고 했으니까 라우터가 만들어졌죠? 리소스라고 해볼게요. 리소스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대신에 리소스는 하단에 또 다른 라우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리소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되네요. 네, 리소스도 만들어준죠. 네. 무조건 없으면 자기가 다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진 게 맞지. 리소스는 라우터보다 더 상위 개념이잖아. 하위 개념이면 모르겠는데 상위 개념이니까 당연히 만들어지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어바웃 됐고 오늘 할 프로젝트. 야, 사슬이 기네. 예, 우리 정성원 님이 단시간에 아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종이에다 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최초에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기획서입니다. 기획서면서 데이터 구조면서 뭐 다예요. 자, 태스크스라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투두 이제 자기가 할 일들을 가지고 할 일들을 뭐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태스크들이 있고 태스크들이 여러 개 있는 걸 태스크스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라우터 명이겠죠. 태스크스 속에는 태스크가 하나의 태스크가 있고 1번 태스크. 하나의 태스크는 N개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됐죠? 더 설명해야지. 리스트, 상세 안에는 리스트를 갖고 있다.
여기 만약에 내가 태스크마다 커멘트를 달고 싶어. 댓글을. 그럼 커멘트가 하나 있겠죠. 커멘트는 어디다 붙으면 돼요? 1대(n으로) 태스크에 붙으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라우터 맵을 정의할 건데, 라우터 맵은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제일 상단에 태스크스가 있을 거고, 태스크스 아래는 태스크가 있을 거고, 그죠? 태스크 아래에는 체크리스트가 있겠지. 걔는 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하나씩 또 하려면 체크리스트 해도 돼요. 지금 S! 네. S의 의미는 복수의 의미긴 한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지어준 거지. 여기는 내가 AAA 해놓고 여기 BBB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해놓는 게 우리가 직관적이죠. 태스크스는 태스크들의 복수형이구나. 여러 개구나. 자, 그러면은 라우터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태스크스 라우트, 태스크스 컨트롤러. 그죠? 뷰하고 템플릿을 생략했어요. 다 4개씩 생긴다 그랬죠? 없으면 지가 만들어주고, 껍데기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태스크 라우트, 태스크 컨트롤러. 그 다음 체크리스트 라우트, 체크리스트 컨트롤러. 자,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자, 맵은 어떻게 정해야 될지 감이 오고, 링크도 어떻게 되고, 화면은 어떻게 될지 이제 느낌 다 왔죠? 네.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30분 만에 만들어야 되는데, 힘들 거예요. 되는 데까지 만들어 보고, 잠시 이어서 합시다. 일단은 라우터 맵을 해야 돼요. 자, 어바웃하고 별개로 디스점 라우터까지 리소스까지. 이 타자가 느려서 이거 못하겠네. 자, 제일 위에 뭐가 있었죠? 이걸 보고 해요. 태스크스. 얘는 패스를 안 주게 되면 루트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패스를 줘야 되죠. 태스크스 합시다. 저 앞에 건 그냥 키예요. 요거 라우터 이름. 그냥 키. 요거 이 템플릿 아니 어플리케이션 JS에 들어가는 키 맵핑하는 템플릿과 그냥 키예요. 요게 네. 라우터 이름. 대표자. 그러니까 제일 이제 태스크스의 대문에 서 있는 놈의 이름이 태스크스인가요? 그러면 패스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 이름하고 이 이름하고 굳이 똑같을 필요 한 없고. 패스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지. URL이다. 네. 굳이 이거 맞출 필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맞춘 거예요. 별 의미 없다. 펑션. 이제 여기 보면은 리소스라는 펑션은 처음에 라우터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패스라는 제이슨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펑션을 받아요. 이 펑션이 뭐냐면은 실행된 결과를 받는 거 맞죠? 다음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우리 특강할 때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자, 리소스가 이제 태스크스 했어요. 태스크스 했어. 그 다음에 태스크 해야 되죠. 디스점 라우트는 아니죠. 밑에 또 체크리스트 있으니까 이제 리소스 태스크. 그죠? 태스크는 패스가 뒤에 태스크스에 이어서 다이나믹 세그먼트로 태스크 아이디 이렇게 줍시다. 이 이름은 우리가 그냥 잡아준 변수니까 상관없어요. 자, 얘는 또 뭘 가져요? 그 아래에 뭘 가져요? 라우트 할까? 체크리스트 속에도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리소스로 해봅시다. 리소스 왜 이래 안 쓰지? 체크리스트. 패스는 일단 해놓고 나중에 리소스를 라우트로 고쳐도 돼요. 그건 상관없고. 자, 태스크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태스크스에 뭐 몇 번, 아니면 뭐 AAA 태스크에, 그 뒤에 체크리스트.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URL이 뭐 쭉 있다가 처음에 태스크스에 1번 태스크에 체크리스트 이걸 콜했어요. 내가 브라우저상에서 URL. 그럼 어디 갈까요? 태스크 1번의 체크리스트 목록에 있는 체크리스트의 템플릿을 보여주겠죠. URL이 웹이다. 여기는 더 이상 펑션이 없죠. 밑에 가질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에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따로 떼놓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게 왜냐면 만들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봅시다. 네, 이렇게 해봅시다. 네. 정의는 다 했어요. 그럼 지금 열어볼게요.
어바웃이 아니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태스크 우리 요 내비 하나 만듭시다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설명 안 하고 갈게요. 이거 아니다. 내비게이션에 여기 만들어져 있네. 엉뚱하게 만들어져 있네. 태스크스 그죠? 아까도 왜 에러 안 났어요? 어버웃 안 났어요? 이 화면이 아니다. 지금 서브라임이 너무 많이 열려서 그렇지. 샘플이 없다고 에러 났어야 되죠, 그죠? 이제 좀 할 맛이 나네. 저번 시간에는 막 저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아까 샘플이 없다고 에러 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뭐니죠? 클릭받아서 더 만들어주는 거는 요 부분. 네. 자, 요 부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링크 투는 앵커 태그예요, 기본적으로. 앵커 태그인데 태그 네임을 주게 되면 이 태그 네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li에 어디 링크는 태스크스 onClick 그 다음에 나오고 이름은 뭐 한글로 해볼까요? 우리는 한국이니까 너무 영어만 쓰면 할 일들 이렇게 씁시다.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말까? 혹시 외국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말은 다 조선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태스크 생겼죠? 태스크 가볼게요. 태스크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왜? 태스크 템플릿이 없으니까 뿌려줄 게 없죠. 근데 여기 보면 템플릿이 없으니까 템플릿은 안 나왔죠? 안 생겼죠? 생길 수가 없죠. 라우터는 이거 쓸데없는 거 안 보이게 못하나? 자, 태스크스에 보면은 보세요. 태스크스 에라, 태스크스 라우터, 로딩, 에라고 로딩은 디폴트로 만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태스크스 뭘 봐야 돼? 이걸 보는 게 더 낫나요? 똑같아. 라우터로 봅시다. 태스크스 라우터, 그죠? 제일 상단에 있는 거. 그 밑에 태스크 라우터, 그 밑에 체크리스트 라우터 만들어지죠. 여기 보면 트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컨트롤러 당연히 만들어지고. 템플릿은 태스크스라는 템플릿 찾는 거예요. 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요 이름이에요. 우리 핸들바의 이름. 됐죠? 그럼 우리 이제 태스크스 어바웃 말고 태스크스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복사해서 만들게요. 복사하니까 잘 태스크스 페이지는 내비가 있고 요 자리에 들어가요. 허연 화면 지금 이 자리 그죠? 허연 화면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도 모르겠대. 사투리가 심해서 못 알아듣겠다. 어쨌든 태스크스에는 일단 그 부트스트랩 공부도 할 겸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제일 바깥에 컨테이너죠. 맞아요? 컨테이너를 싸고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이제 로우 컬럼 나눌 수가 있죠. 로우. 하나의 로우를 만들고. 전체가 하나의 로우겠죠. 그 다음에 컬럼 만들 거예요. 저거 보여주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러면 부트스트랩도 자동으로. 툴이 뭐냐고? 서브라임. 이건 에디트 플러스도 되는 거죠. 왼쪽을 우리가 이제 화면 구성할 건데 여기 태스크 목록을 보이고 누르면 태스크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다르게 만들고 싶으신 분은 다르게 만드셔도 되고.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눌까요? 12분할이거든요. 그럼 이제 4대8 5대 7에 되고 4대8 합시다. 4. MD라는 의미는 태블릿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MD보다 큰 거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XS, 익스트라 스몰, 그 다음에 스몰, 미들, 그 다음에 라지 이렇게 돼 있어요. 라지는 PC를 말하는 거고, MD는 태블릿, 스몰은 뭐 노트 정도 되려나? 하여튼 그 정도고, XS는 일반 우리 휴대폰도 작은 가로가 작은 이런 것들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왼쪽 컬럼 만들었어요. 자, 오른쪽 컬럼도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이 만드는데 이 정도 8이 돼야지 4대8로 맞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런 거 다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핸드폰에서는 12대 12 한 줄로 나눠지는 거예요. 컬럼이. 여기까지 합시다. 6대 6. 이렇게 하면 핸드폰에서는 반반씩 보이겠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고, 자, 내 영역은 어디예요? 여기죠. 태스크 3들이 보일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 태스크 3 보일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되는 거. 아웃넷. 2001 아웃넷. 잊지 마세요. 그렇지. 변동되는 부분 아웃넷 잡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체가 아웃넷일 수 있어. 이만큼이 아웃넷 딱 하나 적으면 뭘까요? 내 페이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저 테스트에서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테스트로 들어가면 템플릿이 바뀌면, 다른 템플릿이 바뀌었을 때 아웃렛 자리에 무조건 박힌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치 한번 돌려봅시다. 태스크들의 리스트를 갖고 와야 되니까. 생략 이치에 뭘 돌릴 건데, 생략하면 디스예요. 디스는 뭐냐? 지금 이 템플릿이 갖고 있는 컨트롤러의 컨텐트. 컨트롤러는, 라우터는 아까 모델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모델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토리지, 그죠? 스토리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모델을 가져와가 데이터를 어디다 받겠어요, 라우터가? 라우터는 통로 역할만 하니까 이걸 가져와가지고 모델을 가져다가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에다 셋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콘텐트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컨텐트는 컨텐트 실제로 데이터를 받는 거고, 모델이라는 거는 라우터의 이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동료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면, 뭐, 컨텐트. 지금 이 영역은 템플릿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죠? 템플릿은? 컨트롤러의 품에 안겨 있어요. 라우터 접근 못해요. 그죠? 컨트롤러. 라우터를 접근하려면 컨트롤러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라우터들이나.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 변수 값은 컨트롤러의 변수 값이에요. 오브젝트 값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저 코드, 모델에서 했었죠? 셋업, 아까 셋업 컨트롤러라고 기억나요? 모델, 애프터 모델, 그 다음 셋업 컨트롤러라고 했죠. 셋업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셋업 컨트롤러 안 적어줬지만, 라우터가 이 짓을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셋, 콘텐트는 아까 모델에서 리턴한 값이죠? 모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콘텐트 쓴 거는 모델이에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n개인지, 어레이인지, 그냥 하나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컨트롤러가 정의가 돼요. 컨트롤러가 어레이 컨트롤러면 여러 개 어레이고, 오브젝트 컨트롤러면 하나의 오브젝트고. 그거는 하면서 합시다. 이제 속도를 낼게요. 자, 어쨌든, 이 콘텐트 써야 되고, 이 콘텐트 쓰는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테스트 T, in, 이렇게 해가지고 T로 이렇게 조그만 변수를 잡을 때. 그래서 뭐 우리가 밑에다가 뿌릴 건데 t.title 뭐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타이틀만 쓰게 되면 위에 여기에 뭐 따로 또 타이틀이라는 걸 또 쓰고 있다 컨트롤러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랑 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일 있다 해도 다 알려주니까 우리는 일단 쓰지 맙시다. 쓸까? 쓰지 마. 그러니까 쓰게 되면 계속 지점 붙여야 되니까. 자, 이치를 돌릴 거예요. 이치를 돌릴 건데 그냥 이치도 돌리면 그 엔티티 점 타이틀 되는 거예요? 따로? 엔티티 좀 타이틀? 이거 안 써주게 되면? 지금? 네. 그러니까 콘텐트. 변수 선언 안 하고. 이치 콘텐트? 네. 이런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 콘텐트를 이치로 올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 이치는 하나의 펑션이 되는 거죠. 이 사격에서는. 그럼 이 콘텐트의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디스.타이틀 하면 되죠. 디스라는 게 생겨요. 이치가 반복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문. 포이치. 포인문이죠, 저기. 예. 그럼 포인문에 그 뭔가 변수를 그 객체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t, in, 뭐. 이 t는 이제 그 우리가 i는 무엇이 할 때 그 i 값을 말하는 거지. 뭐 id 이렇게 하면. 네. 컨텐트 어레이에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한테 i 값을 줘라. 이런 값이죠. 아까 t 값을 줘라. 방금 전에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 한 경우는
컨텐츠도 안 써도 컨텐츠인데 컨텐츠 안 써도 된다고 했죠. 디폴트가 컨텐츠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컨텐츠가 나한테 여기서 디스 있죠. 디스 하면 이번 어레이 오브젝트예요. 됐죠? 한 번째 디스.타이틀 하면 타이틀이 되죠. 어쨌든 네. 이렇게 되고 이 부트스트랩 쓰는 것도 열심히 한번 보세요. 부트스트랩을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포이치 돌면서 포이치 이 UL이 돌면 안 되죠.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 FT 개발자들 많으니까. 나는 지금 초보라. 자, 이렇게 해서 돌려가요. 자, 하나도 없으면 뭐 없다고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안 돼요. 명숙이는 제 와이프입니다. 어쨌든 이게 할 일 없어요. 없음. 그냥 내쉬. 한글이 더 어렵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에러 좀 났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에러 좀 났다. 자, 일부러 에러를 낸 거예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해도 상관없는데. 자, 이치 돌리는데, 얘 이치 옆에 컨텐츠는 어레이 해야 돼. 근데 너 어레이 선언 안 했잖아. 당황스럽죠. 이런 거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엠버.js 118? 뭐지? 하고 눌러봐요. 스로우밖에 없어. 큰일 났네.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엠버가 원래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려줘요. 어느 뭐 JS에 몇 번째를 알리는 거 알려주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런타임 에러이기 때문에 알기 힘들죠. 어쨌든 이건 쉽죠. 이치 구문에는 어레이를 줘야 된다. 자, 어레이는 누가 줄 수 있어요? 템플릿이라고. 템플릿은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요? 이거 아니잖아. 네. 템플릿은 컨트롤러의 품에 안겨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인데 많이 쓰기 힘드니까 CTL이라고 할게요. 그냥 CTL의 태스크스. 네. 자, 태스크스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컨트롤러는 뭐냐? 앱,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할 건데 무슨 컨트롤러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지? 태스크스 컨트롤러. 이거는 꼭 지켜야 되죠. 요 이름은 아까 그 우리 라우트의 맵에 요거에 첫 번째 카멜, 네, 카멜 케이스, 어퍼 케이스 써가지고 엠버 컨트롤러는 뭐죠? 엠버.어레이 컨트롤러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게 3개가 있어요. 어레이 컨트롤러, 오브젝트 컨트롤러, 그냥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엠버 레벨이 되면 이런 심화로 컨트롤러하고 오브젝트 컨트롤러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공부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유튜브 검색해 보셔도 되고 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안 될 거예요. 왜? 아직 어레이즈 안 줬잖아. 컨트롤러는 뭘 준다니? 모델을 줘야, 데이터를 줘야 되죠. 데이터는 누가 박아준다고? 그렇죠. 라우터가 박아주죠. 지금 튜토리얼이니까 만듭시다. 귀찮은데. 그럼 라우터는 RT라고 할게요. RT tasks.js. 따로 안 만들어도 돼. JS 하나에다 다 때려박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좀 우리 지금 여기서 좀 보기 쉽잖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표시까지 해줄게요. 자,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는 앱. 이 아까 태스크스 컨트롤 누구 품에 한 게 있다고요? 태스크스 라우트 품에 한 게 있죠. 이 엠버는 EM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다 씁시다. 다 익스텐드예요. 크리에이트가 아니죠. 바로 익스텐드 크리에이트 누가 시켜요? 엠버 프레임워크. 엠버가 속에서 크리에이트 시켜요. 크리에이트 시키고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비포 모델, 애프터 모델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건 모델. 네, 파람 없죠? 다이너믹 세그먼트 없었죠. 아까 태스크스는 슬래시 태스크스였기 때문에 리턴 할 거예요. 뭘 리턴 할 건데? this.store.find 태스크.
이 태스크라는 거 없잖아.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앱.태스크. 자, 테이블을 만든다고 보죠. 테이블 명세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ds.모델. 모델이잖아, 모델. 그죠? 데이터. 오타가 안 나냐? 자, 타이틀, 컬럼명, 타이틀이에요. 자, ds, 데이터, 아까 엠버 데이터.js 우리 갖고 왔죠? ds, 그죠? ds.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어디였죠? 로컬 스토리지 어댑터. ds.attribute야. 얘는 펑션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코멘트 하나 넣어볼까? 그 다음에 이 태스크 다 했나? 아까 체크박스 있잖아 우리 화면에. 그죠? 체크하려면 불리한 값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 태스크가 다 되면 여기도 체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태스크 끝났다라. 안 써도 돼요. 지금 이거 비워놨죠? 비워놓으면 기본적으로 스트링이고 지가 알아서 판단해요. true가 JSON에서 그냥 땡땡 true 땡땡이 아니고 그냥 true가 오면 불려놓는 거 지가 알겠지. 이건 이제 버전 1.3인가 뭐 1.2인가 거기서부터 된 거고. 불리언. 이거 JSON 타입이죠. JSON 타입 네 가지 뭐죠? 스트링, 넘버, 불리언, 데이트. 그거 쓰시면 돼요. 안 쓰면 지가 알아서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할 건데 뭐 is단 텍스트 이렇게 내가 테이블에다가 펑션을 달을 수가 있어. 모델에다가. 그래서 모델은 프로퍼티 지난주에 배웠죠? 이 값이 변경될 때 나도 변경되고 이거는 펑션이 아니고 프로퍼티 타입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프로퍼티하고 옵저버 했었죠? 옵저버는 펑션, 관찰하는 관찰자 펑션을 말하는 거고 프로퍼티는 하나의 변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this에 is단 그럼 리턴 해주는데 this.get 단 이건 이제 실제로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그 컬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단이냐? 그럼 완성.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냥 보여준 거고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모델을 정했어요. 자, 이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태스크 모델에서 아니 스토리지에서 태스크 요거 프로퍼티 프로퍼티 자 이즈단이라는 이즈단 텍스트는 내가 딴 데서 템플릿에서 뭐 컨트롤러 점 봐봐 이렇게 컨트롤러 점 get 이즈단 텍스트 하면은 이즈단 값에 의해서 이게 완성이 나올 수도 있고 점점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은 처음에 이걸 안 적었어 만약에 이즈단을 그럼 프로퍼티의 역할은 하겠죠. 그죠? 프로퍼티 역할은 해. 하지만 이 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 여기다 셋 해버리니까. 펑션이라고 해서 펑션을 매번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셋 해놓는 거예요, 이 값을. 프로퍼티니까. 멤버 변수니까. 그랬다가 영원히 다한 값을 폴스에서 true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예요? 폴스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왜? 펑션을 실행 안 하니까. 언제 실행해? 여기 있는 값이 바뀔 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컬 스토리지 어댑터 썼고, 로컬 스토리지 라우터에서 태스크라는 요 값을 갖고 와라. 테이블 셀렉트 해봐. find 한 다음에 여기에 뭐 1 하면 1번 태스크를 갖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안 주면 셀렉트 all이에요. 됐죠? 그럼 로컬 스토리지에서 태스크라는 테이블을 셀렉트 all 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델 갖고 왔어. 통로 만들었어 모델. 자, 얘는 그래서 어레이 컨트롤러가 됩니다. 셀렉트 all이니까 그죠? 얘는 할 거 없죠.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 왜 할 게 없어요? 라우터가 그렇죠. 여기 실제로 우리가 안 적어줬지만 상단 이 라우터를 상속하고 있죠. 부모 클래스 라우터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셋업 컨트롤을 하고 있죠. 요걸 한번 찍어봅시다. 저거를 사용자 정의가 있고 기본으로 봐가지고
MDL이라고 하는 건 위에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리터럴 값. CTL이라는 건 내 컨트롤러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통로를 다리를 놔주는 게 셋업 컨트롤러죠. 셋업 컨트롤러 말고 렌더 템플릿도 있어요. 템플릿이 렌더링 될 때 실행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 런큐 방식이기 때문에 ember.run에 next 하면은 렌더 템플릿에서 템플릿이 렌더링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해라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뭐 셋업, 뭐 드래그 앤 드롭 이런 거 할 때 줄 수 있겠죠. MDL, 이 데이터의 length, 개수. 이렇게 봅시다. 아, 똑똑해. 퍼펙트가이. JS 밑에 뭐야? RT. 근데 일부러 에라 냈다. 아, 성원이는 실제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 분이라. CTL 이제 나티파이냐? 어디야? 아, 나오죠. RT 태스크스의 21 라인. 됐죠? 디버깅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에러 빼고는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어요. 에러 없어요. 자, 태스크 카운트 빵이에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else 탔죠. 아까 그 템플릿에. 자, 여기다 이제 우리 만들어야 돼. 이제, 시간 다 되니까 빨리 만듭시다. 자, 요 밑에다가 if 한번 배워야지. if is creating. is creating은 변수, 컨트롤러의 변수라는 뜻이죠. 자, 요 밑에다가 div 태그로 우리가 버튼 하나 만들 건데, 자,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버튼은 액션.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디테일하게 봅시다. 다음 시간에 뭐 준비해야 될지 알겠지? 자, 일단 우리가 템플릿에서 먼저 작업을 해요. 제 스타일 이거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차례대로 안 만들고 일단 쓰는 데부터 해놓고 그 다음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렇고, 자, 액션이라는 거 하는 거는 아까 컨트롤러건 라우터건 다 액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is 컨트롤러에 is creating을 썼죠. 폴스 썼어요. 액션스는 creating 맞나? 예. 이 액션을 썼어요. 그럼 이 액션이라는 그 뷰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찾겠죠. 얘는 값이 아니고 funcion이겠죠? 뭘 해라. 뭐 여기다가 액션 크리에이팅 뭐에다가 뭐 HHH 이러면은 여기다가 요걸 써줘야겠죠? 이 값이 받겠죠? 아규먼트는 줄 수도 있다. 너무 잘 가르쳤네. 크리에이팅은 this 점 is creating이 this에 뭐든지 setget이에요. 엠버는 데이터를 갖고 박아요. 지가 데이터에다 박아야 되니까. set, 이제 set. this라는 거는, 이 this는 이 컨트롤러, 객체 말하겠죠? 이 컨트롤러의 set해람. 변수는 is creating이고, 값은 true로. 됐죠? 그러면은, 아까 템플릿. creating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is creating이 true로 바뀌겠죠? true로 바뀌었을 때는, 이 포토스트랩 구문이니까 가물가물해. 몇 번 써보면 다 알 수가 있고,
다음에 키입니다. 그죠? 네. 이쪽 한번 봐야 돼. 랩에 좀 찾는 것도 봐야 되죠. 내가 이런 거 원래 찾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봅시다. 긁어봅시다. 자, 폼 그룹이네. 자, 롤 폼 해주고요. 이걸로 갖고 오면 되겠다. 폼 밑에 하나의 값들은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폼 그룹, 퍼는 알죠? 이거 눌렀을 때 뭐 해라는 건데, 이게 뭐. 자, 써봅시다. 타이틀. 자, 이거 폼 호리존탈 붙이는 이유는 레이블 텍스트 인풋 박스, 레이블 텍스트 인풋 박스 요걸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엠버에 빌트인 뷰라고 해가지고 인풋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본 제공되는 뷰예요. 우리가 뭐 아까 태그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뷰나 컴포넌트로. 자, 인풋 밸류는 뭐예요? new 타이틀 이렇게 합시다. new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내가 만든 거야. 이 값에다가 넣으라 이 말이에요. 컨트롤러에 클래스는 폼 컨트롤러. 다 써봅시다 일단. 나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폼을 딱 씁시다. 자, 이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연결되죠. 폼 컨트롤 됐고. 네. 예, 그 다음에 타이틀하고 아까 뭐 있어? 코멘트 두 개만 받으면 되죠. 맞지? new 자,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세이브 만들어요, 세이브. 캔슬 크레이트는 이 버튼 눌렀을 때 액션을 하나 태울 거예요. 뭐라고? 크레이트라고. 크레이트 됐습니다. 캔슬은 캔슬 크레이팅이라고 합시다. 자, 됐어요. 없으니까 이거 나오죠. 누르면 이게 나와요. 조금 정리할게요. 일단은 다 났네. 그다음에 이 버튼은 오른쪽에다 둡시다. 플로트 라이트고요, 이건 CSS. 다 오른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은 그거일 때만, 그죠? 크리에이팅이 아닐 때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을 이것만 갖고 올까? 이거 갖고 되겠다. 여기서 if 끝나는 거, else, 그죠? 크리에이팅이 아닐 때만. 네. 이렇게 되죠? 기존 예약 때마다 저희 다시 다 하시는 거예요. 어? 기존 예약 때마다 다시 그거는 이제 핸들바가 엠버랑 핸들바가 해주는데 그건 잠깐만요.
네, 속에서 그 이벤트 리스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 값이 변경됐을 때 그 돈 부분만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정도 하고 여기다가 URL 하나 바꿔볼까? 이렇게 합시다. 자, 오리지널 스크립트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봅시다. 바쁘니까. 타이틀 1번 크리에이트 일단 캔슬도 안 먹고 크리에이트도 안 먹죠. 뭐라고 또 액션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만듭시다. 캔슬 템플하고 연동되는 거는 컨트롤러 크리에이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토글 프로퍼티라는 펑션이 있어요. 뭐 이제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태스크도 없죠. 크리에이트 태스크는 라우터에다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랑 가까운 곳에 이왕이면 만들면 좋겠죠. 얘는 하고 나서 컨트롤러 셋업해서 셋 콘텐트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러 점 스테이스 ctl에서 셋 콘텐트 mbs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로직 중복이니까 누구한테 주면 돼요. 부모의 요 클래스를 실행해라 이 뜻이에요. 위에 먼저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해도 돼요. 자, 크리에이트 태스크 할 건데 뭐 만들면 돼요? 이제 뉴 레코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스토어에다가 크리에이트 레코드. 테이블은 어디다가? 테이블. 그렇죠. 이거 테이블 이거죠. 자, 여기서는 다 소문자로 써야 돼요. 새 테이블명을 소문자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뭘 타이틀하고 코멘트가 있어요. 그죠? 타이틀은 컨트롤러에 있죠. 템플릿은 컨트롤러. 라우터가 템플릿을 바로 접근하지 않죠. 컨트롤러가 안고 있으니까. 컨트롤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근데 라우터에다가 우리가 지금 DB에 직접 쓰거나 읽을 때는 여기다가 모아두는 게 좋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컨트롤러는 뭘까? 템플릿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연동 부분.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나누죠. 우리가 기본적인 MVC에서. 자, 컨트롤러는 dis.get, 라우터는 컨트롤러들을 갖고 있어요. 저 상위니까. 이렇게 하면 내 컨트롤러를 갖고 오라는 뜻이에요. 내 컨트롤러는 뭐예요? 요 이름으로 시작하는 컨트롤러, 그죠? 이해겠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타이틀은 컨트롤러에, 지금 컨트롤러는 항상 템플릿을 주시하고 있죠? get, new, 아까 타이틀이었네? 타이틀. 커멘트는 이 두 개의 값을 태스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인서트 했고, 커밋 해야 되죠? 그러면, new 레코드, 새로 만든 이 레코드를, 옛날에는 1.0 베타까지인가? 거기는 이제, 커밋 롤백이 있었어요. 지금은, 세이브가 커밋이 더 심플해졌죠. 트랜지션 처리를 해주니까. 세이브 된 해가지고 여기서 펑션 해가지고 쭈쭈쭈쭈 하면은 뭐 서버라면 서버에 다 쓰고 응답 다 오고 끝났으면 요걸 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tl.set
이 컨트롤러 아까 이거 하지 말고. 자, 아무런 반응이 없네. 자, 다 써주죠. 이거까지 안 써주죠. 이거까지. 테이프. 상관없어. 잠깐 이거 넣어. 탐남 봅시다. 찍어봅시다. 좋네요. 테이프를 고등학교 다 써주세요. 지금 이번까지 이거? 다 써주면 뭐가 들어가요? 디폴트 코스가 있지? 근데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나네. 여기? 그냥 되는데. 사이트는 링커멘트라는 거가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 세팅해주는 거. 얘가 어디에 있는데 템플릿. 디스크가 쓰여져 있어요. 가로 같은 거는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는 이제 지 컨트롤러의 변수잖아. 이 값은. 그때 우리는 일단 가져오잖아요. 가져온 걸 가지고 응?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디스크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럴 수 있을 건데. 일단 리프레시 하면 나와야 되잖아. 집에 들어갔으면. 어플리케이션 이쪽이 다 있고.
이쪽이 뭐 잘못 선언된 것 같아요. 근데 에러를 내줘야 되는데 에러 안 내네. 뭐가 다 있어? 아, 응? 일단 한번 넣어볼까? 테스트 카운트는 누구지? 어? 네, 저기 아, 있었을 텐데 위치적 문제, 템플릿 문제. 그러니까 에러가 없죠, 그죠? 있었을 텐데. 오. 어? 나왔다. 아. 근데 분수값도 돼야지. 빈값을 넘겼으니까 서버에서는, 아니, 상위 부모는 빈값을 세팅하고 있겠죠. 안 한 거지, 결국은. 네. 777, 드디어. 자동으로 붙죠. 그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건 이제 뭐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싱글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 나왔을 때는 매직이라는 매직.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뭐. 자, 이게 하고 이제 세이브 되고 나면 이게 닫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이브 하고 나면 컨트롤러의 set is creating은 뭘로 해주면 돼? true로 해주면 되겠죠. 펄스지. 지금 이제 헷갈리면 그냥 속편하게 속으로 버텨야 되고. 자, 8번 해봅시다, 8번. 8번 만들어지고, 월은 나와있네. 네. 월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품이 밖에 있어요. 네. 5월이? 안에 있고 이 끝나고 나서 뒤에 끝났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아, 지하이브 일로 와야 되는구나. 없음 나오고 아, 이렇게 와야 되네. 네. 9. 마지막. 네, 끝났습니다. 이제 클릭하면 태스크 나오는 것까지만 딱 하고 갑시다. 자, 여기다 이제 링크 걸어야 되겠죠? 힘들어요? 힘들면 얘기하세요. 나도 힘드니까. 근데 이거 봅시다. 링크 투 해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태스크로 가야죠. 그죠? 띄워줄게요. 잘 보이게. 자, 근데 태스크로 갈 건데 태스크 아이디를 줘야 되잖아요. 아까 다이내믹 세그먼트. 그 값을 어떻게 줄 거예요? 이 태스크를 주면 돼요. 지금 어레이, 돌고 있는 어레이에 태스크, 또 오브젝트를 줍니다. 그렇죠. 돌아갔어요. 그죠? 지금 만든 그 태스크의 태스크 아이디는 N7 뭐 H 이거예요. 로컬 스토리지라서 이렇게 랜덤하게 새끼죠, 아이디는. 자, 요거를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야 되죠. 뿌려봅시다. 여기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데스크인데 얘의 타이틀에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하나 씁시다. edit.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좀 더 할까? 그만할까? 그만하자. 네, 이렇게 하면 edit. 에디트 없다고 그러죠? 자, 이제 이 태스크에 라우터도 있어야 되고 뭐 거시기도 있어야 되죠. 컨트롤러를 박아줘야 되는데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이 태스크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러면 네, 그래서